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들 다들 이제 부르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 계몽을 가장 많이 계몽된 층이 1, 2, 30 세대 같아요. 네. 그 젊은 층들이 대거 광화문으로 한남동으로 또 헌재 앞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목격자 K나 우리 젊은 자유파 유튜브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또 지금 그 구속된 그 젊은 시각 송기호 대표 이런 젊은 우리 자유파 전사들의 역할이 정말 컸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최근에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 위치까지, 그러니까 국민의 의식을 각성시키는 것, 우리가 인지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생각에 파고들고 옳은 생각을 전달하는 것, 거기에 사실 너무 이렇게 뭐 저희 젊은 세대 유튜버들이나 활동가들에 대해서 높여주셨는데 그동안 선배님들이 쌓아놓은 토대가 참 단단했다, 든든했다 여기면서 또 이번에도 여러 가지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활동들이 있었습니다만 특히 한남동에서 했던 그런 집회에서도 20대, 30대 연사들을 많이 세워주시고 하면서 2030이 공감 가는 그런 어떤 집회 문화도 시도를 했었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대통령 스스로 내놓으시는 담화와 그리고 뭐 특히 미국의 VOA가 보도하는 내용들이 젊은 층들의 시각을 많이 바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북한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더라도 중국에 대한 경계심은 상당하거든요. 근데 VOA나 뭐 여러 가지 미국 소식통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중국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간첩법 제정을 원하는데 민주당이 막은 것, 뭐 이런 장면들이 젊은 층들에게는 거의 인지 부조화가 오는, 저 대한민국 국회가 저게 정상인가, 이런 상황들, 그걸 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시작했던 계몽령이 이렇게 뭐 전 국민적인 대각성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 지금 젊은 1, 2, 30 세대들한테 우리 권유 대표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40입니다. 40. 40이면 참 외롭겠네. 예. 저는 제 뭐 사적인 친구들 사이에서는 아주 소수입니다. 아주 극소수. 예. 그 1, 2, 30 세대들한테 지금 어떤 말씀 하시고 싶으세요? 저는 지금 10, 20, 30들에게 너무 잘한다. 고맙다. 너무 잘한다. 어떤 부분이 그렇냐? 제 또래와 제 바로 윗세대 한 50대까지는요. 그 꽉 짜여진 세계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는 친일이야. 보수는 척결을 못 해가지고 친일을 척결을 못 해가지고 저렇게 부역하고 있어. 이 세계관 주입받은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혹은 그게 자기 정치적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하죠. 정치인이라든가 언론인들은. 그런데 10, 20, 30들은요. 너무 고맙게도 이들은 합리적인 사고, 그리고 실제로 그게 입증되느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뭔가 그 속성을 주입한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러니까 대통령 계엄령이라는 굉장히 엄중한 비상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뉴스가 꽝 터지고 난 다음에 처음에 놀랬더라도 그걸 왜 했는가를 알아보면서 저절로 각성이 되는 거죠. 그들이 실증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만 계속 하셔라. 1, 2, 30 세대의 주요 커뮤니케이션 채널은 이미 그 올드 미디어들이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KBS, MBC 무슨 조선 동화 중앙 이런 걸 안 봐요. T조나 뭐 채널 A도 잘 안 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냥 유튜브야. 맞습니다. 근데 그게 가장 넓게 또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르게 세상을 알려주잖아요. 실제로 그러지 않아야 되잖아요. 레거시 미디어가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더 깊이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레거시 미디어가 그러지 않고 너무나 어떤 자기들 정치적 이익 혹은 언론사의 이익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가짜뉴스 부역하고 있는 걸 젊은 10, 20, 30들이
깨달으면서 대한 미디어를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들 실증을 원하는 실제로 입증되는 바가 뭐 이걸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 KBS인데 저런 보도를 해라고 느끼는 순간 그때부터는 아주 강한 불신이 생기고 그렇죠. 자기 스스로 찾아보기 시작하고 유튜버를 봤는데 유튜버 이 이야기한 거 굉장히 충격적인데 사실이 맞을까라고 찾아봤을 때 사실이면 신뢰감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지금 빠르게 레거시 미디어로부터 대한 미디어로 옮겨가고 있다. 그러니까. 예. 그리고 우리 좀 이제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조선이 아니지 하면서도 미련이 있어. 예. 그래도 조선은 봐야지 뭐 이런 게 있는데 맞습니다. 1230 세대는 전혀 그런 선입견이 없더라고요. 예. 아니면 아닌 거야 그냥. 맞습니다. 조선이면 뭐 지가 뭔데 뭐 이런 게 있는 거야 기본적으로. 저는 젊은 층들이 예.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아주 정의로운 저항심, 반항심 이런 네. 것들 저는 이번 이 어려운 국면에 참 선하게 잘 활용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 완전히 그 국면을 주도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헌재 출석을 직접 함으로써. 그래서 처음부터 왜 헌재에서 생방송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지가 이제 좀 이해가 돼요. 그렇죠. 자, 바로 저 얘기를 국민들한테 직접 전하고 싶었구나. 그렇죠. 예. 예. 어제 영상 그리고 3일 전의 영상. 네. 야, 제가 채널A 영상이 조회수가 그렇게 많은 거 처음 봅니다. 아, 채널A가 기득권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네, 네. 뭐 군소 유튜버들보다도 더 못한 조회수 뭐 500, 600 이랬는데 네. 스타가 등장하는 영상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 바랬던 윤석열 대통령의 이 계엄과 관련된 뭐 육성 해설 이것이니까 채널A도 득을 보더라고요. 뭐 거의 몇십만씩 다 터집니다. 예. 좋아요도 굉장히 많이 찍히고 심지어 네. 어떤 매체는 제목으로 교묘하게 비난하는 그 방향성으로 영상을 딱 띄웠거든요. 똑같은 영상인데 아하. 댓글이 이미 윤석열 대통령 감사하다, 윤석열 대통령 나라 구했다 이런 댓글들이 아하. 예. 가득해요. 네. 인기 댓글에는 저절로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를 직접 접하면서 우리가 더 빠르게 각성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 계엄령 발동 직후 이제 저 종북 주사파들이 대통령을 내란죄로 누명씌워서 몰아갈 그때 이 똥별단자들이 눈물 질질 짜면서 나와가지고서 그냥 뭐 대통령을 모함하고 지 하나 어떻게 살아보려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우리 권유 대표가 바로 그 똥별들의 진술의 앞뒤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그자들의 발언을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예. 이걸 다 밝혀냈어요. 예. 그런 점에서는 정말 팩폭을 제대로 하신 건데 아유 과찬이십니다. 그 당시에 그자들의 그 정말 터무니없는 거짓말과 대통령에 대한 모함 이런 것들이 지금 헌재 변론을 통해서 하나하나 지금 밝혀지고 있고 예. 대통령의 진술과 그다음에 김영현 장관의 이 주장과 진술을 통해서 지금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잖아요. 네네. 예. 지금 어제는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 우리 김용현 장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게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다. 어허. 그 발언이 있었습니다. 어제. 그래요. 예. 그걸 이제 좌파 매체들은 억지 쓴다라면서 보도를 엄청 쏟아냈는데 네네. 네티즌들 2030 네티즌들이 바로 찾아낸 거예요. 곽종근이 자기 예. 특전사 사령부에 그 민주당 국회의원 2명이 와가지고 질문을 했을 때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요원을 끌어내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래서 지시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굳이 그거를 바로잡으면서 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바꾸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원래 나왔던 전혀 오염되지 않은 곽종근의 발언은 요원이 맞아요. 그러니까 들어간 지금 우리 군 자원들이 나와라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어제 헌재에서 장관의 입에서 현출되고 그걸 미디어가 공격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최초의 아마 12월 6일인가 아마 6일일 겁니다. 네네. 그때 있었던 그 민주당이 아주 빠르게 급하게 들어가가지고 곽종근으로부터 육성으로 들었던 말이 요원이라는 걸 확인하면서 역시
그들이 그동안 가짜 뉴스를 만들었구나. 아하, 또 예. 입증이 되고 이번에도 가짜 뉴스 만들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미 과거에 박제된 영상 때문에 소용이 없다. 예, 네. 그렇게. 자, 그래서 사실 그 법리로만 따져도 뭐 윤석열 대통령의 그 이 탄핵 심판은 진행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각하시켜서 이미 대통령직에 복귀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 헌법재판소가 답정너처럼 딱 정해놓고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선두에 문형배라는 자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자가 지금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에요. 예. 그리고 문재인이가 임명했던 자고 4월 18일이면 이제 그만두죠. 네네. 예, 임기가 다 돼서 곧 물러날 자인데 이게 이제 마치 저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도 그때 곧 물러날 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탄핵을 강행했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때랑 아주 유사한데 이 문영배라는 자에 대해서 그 조금 조사한 게 있더군요. 어제 많은 네티즌들이 문영배 SNS 등을 쫙 이제 네. 한번 훑어봤어요. 그랬더니 예. 노다지입니다. 노다지. 이 사람들이 어떤 발언을 했냐. 예. 그러니까 문영배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법 연구회가 뭐 좌경화됐다고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하는 말이 우리법 연구회에서는 내가 가장 왼쪽이다. 아, 이게 문영배 얘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한 말입니다. 내가 언제 한 굳이 얘기한 거예요? 분류하자면 이게 2010년 5월 16일입니다. 그러니까 14년 전의 발언인 15년 전 발언인데 그때니까 이게 헌법재판소장 될지 안 될지도 좀 모를 때니까 그냥 지 솔직하게 지 심정을 얘기한 거네요. 그렇죠. 아주 솔직하게. 뭐라 그랬다고요? 굳이 분류하자면 우리법 연구회 내부에서 제가 제일 왼쪽에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아, 지 스스로 극좌파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우리가 우리법 연구회만 봐도 우리가 끔찍한데 많은 참 문제 삼아야 되는 지탄 받아야 마땅한 그런 판결들이 많이 있는데 예. 자기가 제일 왼쪽이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헌법재판소에서 소장 대행을 하고 있는 거 그대로 방치하는 게 맞는가? 뭐 이런 말도 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 자기가 사회민주화, 경제민주화, 뭐 복지, 재벌개혁 이런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자기가 이념적으로도 사회주의에 아주 푹 빠져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또 아주 걱정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영화 택시 운전사를 봤다. 이 영화는 우리 다 알잖아요. 그 5.18 사건을 다룬 영화잖아요. 그 송강호가 주연한? 예, 맞습니다. 예. 아, 송강호의 연기, 변호인 때를 뛰어넘었다. 변호인도 또 정치 영화 아닙니까? 존경스러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정치관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 SNS에 그대로 드러났는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또 문제 삼아야 되는 게 이 사람 이때도 판사였잖아요. 판사가 이렇게 정치 중립성 없이 어떤 문화 상품을 활용해가지고 자기 정치적 이념을 사람들에게 뭐 주입하듯이 혹은 자기의 어떤 그 중립적이지 않은 입장을 그냥 드러내는 것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왜곡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북한 얘기도 자꾸 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문영배라는 자가 북한에 대해서? 예, 이 사람이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이 자신의 안보를 위협한다. 그러니까 한국 스스로 생각하기에 북한이 우리에게 안보적 위협이라 생각하면 더 많이 원조를 해라. 많이 퍼줘라. 그러니까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명이 난 그 햇볕 정책. 예, 그걸 하자는 거죠. 이게 이명박 정권 때 한 이야기입니다. 이명박 정권 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요. 천안함 사건이 폭침 벌어지고. 사건이 있었지. 예, 그 얼마 안 포격 사건도 있었지. 예, 뭐 이 포스팅을 쓰기 전에 천안함 사건이 있었고 이 포스팅 이후에 연평도 포격 사건이 터지고 정말 대한민국 일반 국민들하고 뭐 안보에 대해서도 뭐 정치 이념에 대해서 사회적 이념에 대해서도 역사관에 대해서도 예, 뭐 가장 왼쪽인 것 같습니다. 계속 퍼져라. 겁나면 우리 안보가 걱정되면은 북한한테 자꾸 퍼져야 된다. 예. 그 김대중이가 했던 걸 그대로 따라하는 거네. 중국에 대해서도 뭐라 그랬어요? 예, 중국에 대해서도 중국이 북핵 문제에서 우리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정책적 레버리지를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아주 이상주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도와줄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이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중국한테 잘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친중 친북이 많네. 그렇죠.
우리가 이런 거를 친중 친북이라 그러죠. 예, 우리가 친중을 아주 종중을 하면 북한이 위협을 안 할 것이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아까 지가 우리법 연구회 내부에서 지가 제일 왼쪽에다 있으니까 친중 친북 극좌파네. 이거는 본인 스스로 자기 SNS에서 자기 스스로 인증한 것이니까. 네. 예. 뭐 이런 식이면 사실 판사가 네. 범죄자 처벌 왜 합니까? 돈을 더 줘라. 돈이 많으면 범죄 저지르겠냐 이러지 않겠습니까? 거의 그런 관점이잖아요. 이미 지금 판단력을 잃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예. 하여튼 이런 자가 지금 헌재 소장 권한 대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재판을 주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결정을 보면 딱 4대 4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4가 그 탄핵 시켜야 된다고 했던 문영배, 이미선, 뭐 정계선, 예. 뭐 또 하나 누굽니까? 이 자들은 제가 보기에 무슨 소리를 해도 그냥 탄핵 시킬 자들이에요. 예, 정정미까지. 정정미. 예.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몰아가려고 딱 결론 내려놓고 하는 자들이죠. 저는 이 사람들이 이번에 기각을 했으면 오히려 좀 복잡해질 수 있었는데 오히려 선명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예. 저 사람들은 제대로 된 판결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다. 그럼 우리는 나머지 4명이 계속 이런 판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탄핵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국민이 각성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네. 헌법재판관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하면 네. 저는 가능하다고도 봅니다. 굉장히 어렵지만.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4명, 어차피 4명은 뭐 죽었다 깨어나도 대통령 탄핵하겠다고 나설 종북 주사파 재판관들이니까 넷은 놔두고 나머지 4명이 반대하면 이번 이진숙 방통위원장처럼 대통령도 바로 복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나머지 4명은 어쨌든 법리도 따지겠지만 이 여론도 따지고 또 사법부의 일원이잖아요. 예. 이게 뭐 헌법재판소가 헌법기관으로 따로 나와 있기는 하지만 다 판사하던 사람들이 헌법재판관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사법부인데 사법부 전체 분위기도 어쨌든 영향을 줄 거거든요. 그 점에서 저는 현직 법원장이 이 공수처의 불법영장 문제를 제기한다든지 네네. 또는 공수처가 과연 내란죄 수사권이 있냐고 한다든지 하는 이 현직 법원장들이나 부장판사나 또는 대법원의 대법관 연구관, 이 사람도 판사예요. 네네. 이런 사람들의 공개적인 문제 제기, 물론 법원 내부의 그 통신망을 통해서긴 하지만 자기 실명 밝히면서 하는 이 공개적인 문제 제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거는 현직이기 때문에 네. 어제 뉴스가 굉장히 크게 났고 조선일보에서 아마 단독을 때렸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네. 많은 매체들이 받았고 해당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 법원장의 글은 온라인에 댓글로 올라간 글이잖아요. 이미 사실 한 주 전에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하면서 이런 네. 글이 올라왔다라고 아하. 알렸었는데 네. 거기에 계속 댓글들이 달리는 거예요. 어제 이제 이 법원장의 댓글에 대해서 보도가 되고 난 다음에도 토론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이 법원장이 일단 첫 번째 댓글로 문제 삼은 거는 그 영장 발부 이거 책임질 수 있냐, 책임질 거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는 이 서부지법에서 나온 구속영장에 체포영장도 마찬가지고 공수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이 구속영장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15자 증거인멸의 우려 그것만 가지고 지금 판결 내리는 게 말이 되냐. 이재명에 대해서도 정말 상세하게 설시를 했는데 이번에 대통령에 대한 지금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증거인멸 우려가 왜 있는지를 입증하는 논거가 필요한데 전혀 없다. 네. 이런 것 책임져야 될 것이다라고 법원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저는 공감하는 사법부 내에 뭐 아주 많은 멤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사법부 판사들이 한 3,000명이 좀 넘는데 네. 그중에 이 문영배가 지가 스스로 고백한 이 우리법연구회에는 출신 또는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은 많아야 450명 맞습니다.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전체에서 6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다수의 그 정직한 판사 법관들이 별로 발언을 안 해요. 정치적인 발언을. 예. 그냥 사건으로 말한다. 판결문으로 말한다. 네네. 이래서 마치 이자들이 다수인 것처럼 착시 그 현상이 생긴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판사들이 발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음. 안 그래도 우리가 이제 성금석 판사, 성금석 예, 판사. 성금석 예, 부장판사, 예, 예. 부산지법입니다. 이분이 안 그래도 이 지금 말씀드린 그 포스팅 최초 글, 그러니까 백지의 재판 연구관이 쓴 글에 대해서 댓글이 이런 식으로 달았어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에 요즘 문제되는 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네. 문헌 자체 해석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그냥 판사라면 문헌 그 자체에서는 벗어나면 안 되는데 벗어나 버렸다. 자,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형사 불소추 특권은 기소뿐만 아니라 수사에도 적용돼야 된다라고 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지난주부터 꽤 논란이 커졌던 헌재법 32조, 그러니까 수사 중일 사건의 수사 기록의 송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게 가장 세 보였어요. 네. 한글이 어렵나요? 한글 그대로 읽고 해석하면 안 되나요? 무엇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나요? 이 이미선 재판관. 이거잖아요. 이미선이 지금 허용한 것 아닙니까? 어허. 자기 이름을 걸고 판사들이 다 모인 그 커뮤니티 안에서 이런 글을 쓸 정도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큰 반발은 없을 겁니다. 의견 충돌이 있을지언정 예. 많은 사람이 공감하기 때문에. 그게 판사가 쓴 예. 댓글이에요? 성금석 판사가 뭐 몇 주 전부터 이제 보도가 많이 한글이 됐었는데 어렵나요? 예, 굉장히 셉니다. 사실 한글이 좀 어렵긴 하지. 결론이 맨 뒤에 나오기 때문에 끝까지 들어야 되고. 근데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올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제 딸도 한글을 잘 배우고 잘 읽고 잘 이해하더라고요. 그래요. 자, 예, 지금 상황은 전체적으로 우리 자유우파가 국면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집회를 해도 종북주사파 언론, 기성언론, 올드미디어는 자꾸 찬반 집회라고 그러지만 탄핵 찬성 집회 손으로 셀 정도예요. 100명이 안 돼요. 모여봤자. 그러나 우리 자유파는 모이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워낙 그 변호인단과 함께 헌법재판소에서 제대로 법적 투쟁을 잘 하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지지율로 반영돼서 나타나잖아요. 예, 그래서 국면을 완전히 우리 자유파가 주도하고 있다.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맞습니다. 제가 이번 설 연휴에 그런 이 자유파가 주도하고 대통령이 주도하는 이런 분위기가 시골 방방곡곡까지 그리고 이런 정치 상황을 잘 모르시는 분들까지 잘 알 수 있게끔 정말 민심이 하나가 되는 그런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설날 이후 여론이 어떻게 될지 벌써 눈에 훤합니다. 그래요? 예. 지금 보이고 있는 양측의 모습만 봐도,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은 빼고요. 대통령이 지금 주도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의 모습과 대통령에 대한 반응, 그리고 민주당의 현재 모습과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 민주당은요, 일타강사가 선관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검증을 못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정도의 발언만 가지고도 고발한대요. 민주 파출소가. 저는 민주 파출소라는 이름 쓰는 것 자체가 사실 불법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예. 아예 자기들만의 공화국이 따로 있나 봅니다. 거기에서는 아마 유죄도 때릴 것 같은데, 그런 행태에 대해서 저 사람들의 심리가 뭘까? 저 행위의 어떤 효과가 뭘까?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국민들 입막음을 위해서 그런 자유 발언까지도, 이미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그 사람을, 메신저를 소고해야 되는 그 입장은 가만히 그냥 있기만 해도 점점 소멸하는 집단이다. 여론의 거센 역풍이 있기 때문에 그 역풍을 거슬려 불러 손으로 막지만 파도는 손으로 못 막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주 훤하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벌써 양자 대결을 할 때 오차 범위로 다 잡히고 있고, 심지어 우리가 우파 중에는 치고 나가는 후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모든 주자를 다 갖다 붙였을 때 거의 다 팽팽하게
대통령 지지율은 이미 서울에서는 50%를 계속 넘는 여론조사가 그렇죠. 나오고 예. 그 50% 여론조사 중에서 매우 지지한다가 40%입니다. 네, 이렇게 강한 지지죠. 이 강한 지지는요, 주변 사람을 설득하는 지지예요. 왜냐? 자신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논리적으로 자신감 있고 네. 주변에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다고 느끼기 때문에 명절에 가족 만나서 얼마나 열변을 토하면서 설득하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이 명절에 큰 골든 크로스 오고 그게 헌법 재판에도 영향 끼칠 것이다. 강하게 주장해 봅니다. 예. 네, 명절 민심을 모든 그 여론조사 회사가 조사를 할 겁니다. 저희도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설 민심이 반영된 여론조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뭐 어쨌든 이 지금 대한민국 민심을 어떤 형태로든 잘 표현하기 위한 탄핵 저지 집회, 그리고 지지율 조사, 여론조사 회사의 지지율 조사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성실히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해당하는 여론조사를 민주당이 이의 제기를 했더라고요. 예. 근데 열심히 해서 답이 나왔습니다. 네. 기각. 예. 정상적으로 잘 조사했다 이거죠. 네. 예. 자, 목혜인님과의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